카메라가 충전을 한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쓰던 카메라를 켜놨어요. 이제 스킨케어를 좀 해줄게요.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하는 날이라서 끝나고 와서 이렇게 씻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냥 저 혼자 좀 짜잘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관공서도 가야 되고 다이소도 가야 되고 혼자 그냥 이것저것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비할 거예요. 근데 맨날 저 간단하게 준비한다 해놓고 영상 찍으면은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편집하다 보면.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꼭 쓰는 제품이에요. 그냥 한번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느낌도 나고 각질 제거제 이렇게 막 스크럽 같은 거를 막 제대로 해주진 않아요. 제가 좁쌀 여드름이라던가 턱은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또 딱딱한 여드름 올라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날씨가 건조해서 무거운 것도 안 쓰고요. 그냥 각질 제거제 이런 것도 안 쓰고 그냥 유수분 밸런스만 맞춰주는 정도로 저녁에도 발라주고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물세안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토너 패드로 싹 닦아내주는 걸 제일 먼저 해요. 저는 1월 때부터 계속 써가지고 두통째거든요. 이게 롭스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구독자분들이 이제 여드름에 좋은 제품이다 이래가지고 추천을 해주셔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산 건데 롭스에도 있더라고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사는 편이에요. 뭐 쿠폰도 있고 1+1 이런 것도 하고 세일할 때도 많고 이래서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한 번에 주문합니다. 이렇게 되게 케이스가 크고 사실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한데 여행 갈 때도 이거를 한 통으로 다 챙겨갈 거예요. 제가 5월달에 뉴욕을 가거든요. 뉴욕 여행을 가는데 그때도 이것만 딱 챙겨갈 거예요. 그만큼 제가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요즘에 이마에 뭔가 속건조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에 날씨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건조주의보 뜨고 막 이러는데 이유 없이 코 여기 밑에도 지금 여드름 났고 이마 좁쌀 여드름에 또 감기 몸살이 왔어가지고 약 먹으니까 여기 또 볼에 뭐가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피부가 좀 성이 좀 많이 난 상태라서 요즘에는 토너 쓰고 나서 약간 좀 속 스며드는데 속건조만 딱 잡아주는 그런 제품을 쓰려고 해요. 리리코스 마린 에너지 콜라겐 타워 앰플. 보통 저는 밤에는 비타민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영양 앰플이라던가 비타민 앰플 같은 거는 비타민 크림이나 그런 거는 이제 밤에 써주거든요. 지금은 되게 촉촉하게 바르는데 계속 흡수시켜주다 보면 겉도는 거 없이 흡수가 돼요. 저는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자체가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는 많이 씁니다. 저녁에는 여기 뾰루지용 앰플도 쓰고 콜라겐을 20대 말부터인가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피부에 바르던 특히 뭐 이너 뷰티로 섭취를 하던 해야 돼서 동생이 콜라겐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알약도 먹고 있거든요. 한 1월달부터인가 같이 먹고 있는데 피부 속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앰플로 써줍니다. 필라테스를 해서 그런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필라테스도 속근육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피부 속에 뭔가 건강한 거를 채워주는 느낌. 필라테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속근육 이런 거에 좀 꽂혔어요, 사실. 그리고 일단 메이크업 전에는 너무 유분감이 있거나 수분감만 막 있어서 엄청 광나는 상태가 됐을 때 베이스를 바르면 뜨잖아요. 이거는 뭔가 베이스가 밀착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라서 베이스를 하기 전에 써주기 좋은 것 같아요. 파파레시피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롭스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올리브영에서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파파레시피 블레미쉬 레이저 크림을 발라줍니다. 진짜 뭔가 모찌모찌한 질감이잖아요. 찹쌀떡 같은 그런 크림. 딱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촉촉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쌀풀 맞나? 아, 밀가루 풀이다. 밀가루 풀을 좀 응고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이때까지 발라놨던 거를 딱 가둬두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크림이라서. 그리고 이게 무슨 갈락토니스인가? 발효 성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드름 흉터 같은 거에 좋다고 해서 여드름 자국 관리도 해줄 겸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메이크업 전에는 이거를 써줍니다. 둘 다 되게 뭔가 쫀쫀한 느낌? 메이크업 전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베이스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를 쓸 겁니다. 오늘 사실 피부도 좀 많이 건조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매트함과 촉촉함의 딱 중간으로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을 써줄게요. 색감은 원바닐라고요. 이거는 저는 예전에 면세점 갔을 때 에스티로더 면세점 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이 파운데이션이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사온 거예요. 커버력이 엄청 좋다기보다는 그냥 피부 자체를 좀 이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 날씨에 저처럼 복합성이신 분들이라던가 건성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홀리카 하드 커버 컨실러를 써줄게요. 저는 제일 어두운 허니 컬러를 씁니다. 너무 완벽한 커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가려지지도 않아, 지금 여드름이. 제가 진짜 영상에 카메라를 켤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 스스로도 좀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래서 30 먹어서까지 이렇게 지금 여드름이 나는 청춘입니다, 청춘이요. 여드름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피부과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게 뭐냐면 일단 그냥 스케일링 같은 거. 가면은 이제 여드름 압출해주고 약간의 마사지 겸 뭐 모공 관리, 각질 관리, 마무리로 약간 진정팩 같은 거 해주고 뭐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그거를 하고 나서 저는 여드름균 자체라고 해야 되나? 여드름 PD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것이 또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 위주로 받았었어요. 레이저가 이름마다 또 다르잖아요, 병원마다. 근데 저는 받았던 게 이름이 에이핏인가? 그거였어요. 그냥 좀 따끔따끔 계속 따끔따끔 계속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제 생활 습관이라던가 식습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사실 일을 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게 또 지켜지기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괜찮아지려고 피부과를 가는 건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만족을 하다가 점점 가다가 그냥 비슷해지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되게 내성이 센가 봐요. 지금 그래서 2번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안 가고 있어요. 사실 효과가 없어서 안 간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폐소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막 얼굴에 뭘 덮어놓고 계속 막 만지는 게 점점 약간의 공포로 다가와서 그게 이제 가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갔을 때 그냥 팩 같은 거 마무리도 그냥 안 받게 되고 굉장히 오랜만에 파우더를 써볼게요. 근데 진짜 소량만 덜어서 그냥 이마 좁쌀 여드름 쪽에 조금만 눌러줄 거예요. 좁쌀 여드름이 많을 때 유분감이 여기 살짝이라도 있으면은 여드름이 좁쌀들이 되게 도드라져 보여요. 조금이라도 광 잡으면 좀 여기가 많이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만약에 여행을 가실 때 면세점에서 꼭 한번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 뭔가 약간 면세템으로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굉장히 미세한 가루라서 전혀 건조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3C 프로 멀티 블러쉬 컬러 팔레트의 이 쉐딩 컬러. 광대 쪽에 쉐딩을. 저 그 여행이 이제 진짜 별로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2주 뒤에 떠나는 느낌이거든요. 숙소 예약이나 이런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의 댓글로도 좀 의견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면. 겨울에 뉴욕에서 한 달을 있었던 언니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브루클린 쪽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제가 그쪽에 있거든요, 숙소가. 근데 저는 또 심지어 날씨가 따뜻할 때 가잖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제가 바퀴벌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제가 꿈에 나올 정도까지 굉장히 싫어해요. 정말 제가 만약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욕을 해라 하면 진짜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룸투어 같은 거 하면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집이 뭔가 화이트 톤에 나무가 있다고 해서 막 깨끗해 보이죠? 근데 바퀴벌레가 좀 나와요, 한 번씩. 작년에 여름쯤에 그때 한창 비 엄청 왔을 때인가 그때쯤에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바퀴가 밖에서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나왔구나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 3일 뒤인가 또 한 마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후로 이제 너무 경악을 해서 막 네이버 찾아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한 마리가 보이면은 30마리가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겁을 주는 글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눈 화장을 좀 하면서 할게요. 이거를 써주겠습니다. 스윗 피치 팔레트를 써줄게요. 이거를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바로 세스코 불렀죠. 저희 집이 제일 꼭대기거든요. 꼭대기가 원래 저 처음 알았는데 꼭대기가 원래 벌레들이 되게 많이 출몰을 한대요. 옥상이랑 지하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그냥 뭐 먹을 거 없나 싶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한 곳에 딱 그 자기네들의 아제트를 만들어 놓고 한 집이라는 거겠죠. 어떤 집에 눌러붙어 있어요. 벽 속에 있거나 막 이렇게 막 숨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을 싫어하니까 이제 다 자는 새벽에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바퀴벌레 얘기를 또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약간의 박사가 돼서 공부를 해가지고 모양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건지 독일 건지 일본 건지. 제가 호주 여행 갔잖아요. 거기는 제가 차마 여행 영상에다가 제가 바퀴벌레를 담을 수는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이만한 벌레 봤어요. 에어비앤비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호주가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 도시를 갔잖아요. 새 도시의 숙소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완전 여름에 가서 바퀴벌레가 좀 많이 나온 걸 수도 있긴 한데 바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브루클린에 제가 같이 가는 친구한테 미리 경고했어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자. 여기 브라운 톤들이 되게 많은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쉬머한 것도 있고 매트한 것도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어쨌든 뉴욕을 가보셨는데 나도 바퀴벌레를 너무 많이 봤다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주세요. 진짜 오죽했으면 제가 꿈에서도 한 3번이 나왔어요. 3번이. 저 영상에서 바퀴벌레 이야기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가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가까이서 못 보여드리네요. 여기 좀 밝은 이 하이라이팅 컬러로 눈 앞부분도 진짜 색감이 정말 왔다 갔다 거린다. 이게 제가 캐논 80D를 쓰거든요. 보통 이런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전에 이걸 어떻게 썼나 싶어요. 역시 이거는 진짜 브이로그용이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는. 좀 밝게 나오는 장점은 있어서 브이로그용으로 좋은데 메이크업용으로 쓰기에는 색감이라던가 이 화면도 작고 초점도 확실히 80D가 더 빨리 잡아주고 이 영상 자체의 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조금 뭉뚱거려서 얘기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영상도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펜슬 타입인데 젤 라이너라서 그래서 만만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굳이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브로우 래쉬 핏 요거 붓펜 타입으로 일단 먼저 채워줄게요. 페스티벌들 이제 많잖아요. 예매 벌써 하셨나요, 여러분? 페스티벌은 아닌데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더 1975, 더 1975의 내한 공연을 예매를 했습니다. 아까 운동 갔다 와서 바로 예매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입생로랑 브로우 팔레트 제일 밝은 부분으로 앞부분만 채워줄게요. 살짝. (7월) 말쯤인가 인천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니엘 시저랑 시가렛 오브 섹스가 온대요. 노래들을 딱 누워가지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혹시 올해 가고 싶은 공연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그런 거를 또 보면서 이런 페스티벌도 있어?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공연을 막 보러 다니는 건 안 해서
워낙 집순이라 그냥 유튜브로 공연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원래는 좀 가보고 싶어서 네,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움프는 진짜 가도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사실 내년엔 그냥 안 가야 되겠다. 사실 그러거든요. 또 괜히 다가오면 가고 싶어 하게 되는 게 움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UF보다 조금 더 재밌는 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깔끔하게 속눈썹을 올리게 슈에무라 마스카라 써줄게요. 굉장히 얇은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언더에 써주기 좋아요. 그냥 한 번씩 싹 쓸어주고 좀 덜어줘요. 여기가 무거운 느낌이 싫어서. 네이밍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크림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크림 블러셔예요. 청초한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맑은 느낌의 수채화 치크예요. 여기 눈 밑부분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약간 눈 가까이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색감이 생각보다 덜 진하게 올라와서 너무 예뻐요. 근데 확실히 크림 블러셔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던 하이라이터 팔레트거든요. 루미나이징 팔레트.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코 쪽만 살짝 발라줄게요. 데일리로 되게 잘 쓰는 레드 컬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빨간 레드라기보다는 진짜 살짝 톤 다운이 돼서 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는 에스티로더 307번입니다. 이 3C 립 브러쉬로 반짝하나? 안쪽만 조금 더 그라데이션을 줄게요. 그다음에 이거 나스의 디스트릭트. 조금 촉촉한 느낌을, 광택감을 조금 더 줄게요. 이제 다 했지? 네, 이제 머리를 말리고 이제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5분 내로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짠!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두피만 말린다는 생각으로 여기만 좀 따뜻하게 말렸어요. 근데 오리베라고 읽어야 되나? 제 마음대로 읽을게요. 오리베라는 헤어 오일이 있는데 코팅해주는 느낌? 렌즈타운을 구경을 처음 갔어요. 오렌즈나 렌즈미보다 이쁜 렌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약간 카키빛?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회색빛 들어간 갈색이에요. 테두리가 너무 진하지도 않아서 조금 오히려 자연스러운 느낌도 나요. 짠! 너무 입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 원피스 입고 올게요. 팔뚝이 좀 쨍기네요. 정도 제 무릎 조금 위에 올라오는 이 정도의 길이에 붉은 이 블러셔랑 이런 꽃무늬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그냥 편하게 입었어요. 장꽃이 들어간 포인트의 원피스입니다.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장미인데 까망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는 또 이런 컬러가 없기 때문에 잘 껴지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맺고요. 귀걸이는 그냥 이런 거. 노란빛이 많이 안 돌아서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요. 가방은 이거를 매줄게요. 이거는 스타일란다에서 산 건데 작년 겨울인가? 가을쯤에 샀거든요. 편하게 매기 좋아요.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뭔가 오늘 좀 짐을 많이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할 때 자주 쓰게 돼요. 이게 또 캔버스 소재라서 막 더러워져도 마음이 아프지는 않은 느낌? 립 2가지랑 제가 항상 쓰는 카드 지갑. 맞아. 스타일한다랑 다크 빅토리에서 옷을 좀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막 사장이냐며 협찬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협찬 절대 아닙니다. 제 돈으로 다 삽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만 점점 이제 사게 되더라고요. 취향이 맞는 옷이라던가 아니면 메이드 제품들이 제 취향이라던가
뭐 그런 거 위주로 사기 때문에 내 스타일 한다 분들은 저의 존재를 모르실 거예요. 전혀 모르실 거야. 향수는 오늘 꽃이니까 허니서클 앤 다바나 이거 뿌려줄게요. 꽃무늬 입었으니까 꽃을 뿌렸어요. 이제 양말 신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밖에 습도 높은 날씨라서 머리도 축축 처지고 하지만 정이 이상하면 머리 묶으면 되죠. 이제 볼일 보고 나갔다 오겠습니다.